사상 최강의 대표팀으로 평가받는 클린스만 호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탈환 첫 여정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거의 매번 고전했던 아시안컵 첫 경기답게 중동의 복병 바레인을 상대로 예상외로 팽팽하게 흘러가던 후반. 소년 가장 이강인의 월클 왼발 한 방에 단숨에 승기를 되찾았는데요. 이후에도 수비 한 명을 손쉽게 요리하며 쐐기골을 성공시키는 등 순수 개인 기량으로 대표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순조롭게 올라간다면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역시 이강인의 엄청난 활약에 주목했는데요. 야후재팬은 이강인의 활약상 기사로만 한 페이지를 도배하다시피 하며 일본에도 크나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바레인전에 대한 숱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야후재팬 기사 댓글 살펴봤습니다. 이강인 무쌍으로 2점째 중거리 슛은 압권. 다만 역시 옐로카드 5장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바레인은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엔 힘이 다 빠졌네요. 비교적 팽팽한 좋은 경기였던 가운데 지력이 뛰어난 한국이 당연하게 이긴 경기. 이야, 이강인이 골 넣을 때까진 드리블도 패스내는 모션도 잘하지만 진폭이 큰 버전의 쿠보로 한국 대표팀 한정으로 잘한다고 봤는데 피니시 정확도는 꽤나 대박이네. 한국의 정 감독이 잘도 이강인을 제외했구나 싶을 정도로 단연코 효과적인 선수였다. 손흥민도 잘하지만 1대1에선 바레인 사이드백이 잘 대처했네. 최근 우리 대표팀의 콤팩트한 수비와 압박에 눈이 익숙하니 한국 대 바레인 양팀의 간극을 잘 알 수 있는 게임이었다. 오늘 단계에서는 역시 일본이 한 수 위, 베트남처럼 세트 플레이로만 점수 따겠지. 바레인의 압박이 약해 허술하니까 강인이가 자유분방했지만 우리 상대면 전혀 안 통하겠지. 그렇게 되면 손흥민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점점 골을 못 얻게 된다. 자신의 솔직한 감상. 한국, 당했다. 스피드가 있고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쓰고 사이드 체인지도 자주 한다. 피치를 넓게 쓰기 때문에 우리와 맞붙을 경우 엔도 모리타가 튀어나와 평소대로 하는 공격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흥민은 토트넘에 있을 때만큼의 위협은 없었다. 알고 있었지만 이강인은 슌스케를 방불케 하는 드리블, 키패스, 웅패스, 슛이 여전히 훌륭하다. 모리아스나 선수들은 결코 얕보지 않겠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쪽은 너무 낙관적으로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죽기 살기로 결승까지 오는 게 한국. 또 다시 3대0으로 이긴다면 일본 대표팀 실력은 정말 대단한 거겠죠. 우리와 맞붙기 전에 한국은 주전 선수들의 경고 누적이나 부상자가 나오고 선수층이 얇은 게 불씨가 되어 베트남이나 이란 정도의 발목을 잡혔으면 좋겠는데. 일본전도 그랬지만 역시 아시아 주심은 휘슬을 불고 싶어하네. 유럽 기준으로 피지컬로 이겨낸 가벼운 접촉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확실히 우리도 파울 수가 꽤 많았다. 또 한국 언론은 일본을 대수롭지 않게 보도했는데 결과는 2점 차로 변한 건 없으니까. 그런 거면 공격해서 골 넣는 경기가 더 보고 싶어. 이걸로 쾌승이면 대고전이라 보도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국은 인플레이 중에 한 점을 먹었고 어쨌든 이번 한국 대표팀의 인상은 전술이 특별히 없고 수비진은 매우 위태롭다. 바레인의 공격이 단박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일본전에 베트남이나 이란처럼 압박을 중시하는 팀과 한다면 붕괴될 것이라 본다. 지나치게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은 쳐내고 생각하는 편이 좋음. 오늘 경기를 보는 한 전술적으로는 우리만큼 성숙하진 않아. 공격의 연동성도 부족하고 수비도 뒤죽박죽. 그래도 역시 아시아 내에선 무서운 존재라 이강인의 개인기만으로 우리가 골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아. 10번 하면 우리가 5승 2무 3패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이건 이란이나 카타르도 그렇지만 자만심을 갖고 절대 이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린 아직 강하지 않아. 뭐 한국도 첫 경기는 긴장했다고 생각해. 골도 먹었고. 뭐 우리보다 내용이 좋다고 말하곤 쉽겠지만 최종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싶다. 경기 본 느낌은 한국은 호주 카타르랑 같은 레벨이네. 이란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듯. 뭐 랭킹대로 실력이면 그대로긴 한데. 아니 미안한데 이란과 동격임. 오히려 몇 명의 일본 대표급 선수가 있는 만큼 한국이 위지. 팀으로선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강인의 강렬한 개인의 힘을 느꼈다. 도안이나 쿠보보다 위의 힘을. 맞붙으면 얘만은 자유롭게 놔둬선 안 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간 게 아니다. PSG도 약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B클럽이라 할 만한 선수층도 아니야. 강인은 일강인 리그앙, 일강 클럽에 있으면서 단 한 골. 별거 아냐. 바레인이 약할 뿐이야.
우리 수비진이면 별 어려움 없이 막아낼 거다. 근데 베트남에 2골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겨도 투구끈을 조여라. 한국 팬 여성이 많더라. 마치 아이돌 라이브라도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조금 특이함. 그냥 이강인이 너무 쩔었음. 특히 첫 골 앞권. 우리 입장에선 한국이 1위로 빠지는 게 편하니까 잘 됐네. 이란데 한국이 보고 싶으니까 1위로 빠져주지 않으면 곤란해.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강할 듯. 한국 대 베트남 아시안컵 전에 친선 경기에서 5대0 정도로 한국이 이겼었어. 친선 경기와 공식전은 전혀 별개로군. 이강인은 완전 괴물임. 쿠보에 정확히 4배 정도 굉장한 선수야 저건. 내용면으로는 쌍방학 안 오는 경기였지만 한국이 힘의 차이로 밀어붙인 느낌. 그렇다 쳐도 바레인은 약해졌다. 뭐 소국이라 어렵지만 예전엔 정말 힘든 상대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적도 있었으니까. 손흥민은 바레인 상대로 뻔한 다이브하고 카드나 받고 너 레벨의 선수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 빛났던 건 이강인. 이강인은 잘하더라. 근데 손이 우스꽝스러웠다. 한국이 이겼으면 했고 그리고 1위 안 해주면 노가웃 스테이지는 결승 갈 때까지 같은 라인이 됨. 그래서 이겨서 다행이다. 다만 부상자랑 카드를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받아 이 상태로 가면 중요한 시합에서 멤버가 모자라 탈락도 가능. 첫 번째 골은 에리어 바깥에서의 뛰어난 슛. 틀림없는 슈퍼골이었습니다. 2골째도 프리로 받아 냉정하게 한 명을 따돌리는 슛이었는데 타이밍과 코스가 뛰어났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만큼 그가 골을 따내면 귀찮겠네요. 한국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수 골 넣은 선수가 부상인가봐. 오늘이 베스트 멤버인데 어느 부분에서 멤버 안 쉬게 하면 과밀한 일정이라 도중해지겠네. 카드 누적으로 자동적으로 멤버 쉬게 할 것 같은데. 아시안컵 순위 예상. 우승 한국, 준우승 일본, 준결승 카타르 사우디. 준준결승 호주 이란 UAE 우즈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레인과의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한국의 우승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노가웃 라운드에서 중동에 져서 탈락이야. 이 대회에 거는 한국의 기합 같은 건 느꼈어. 곤란할 때 개인의 퀄리티로 골문을 억지로 열 수 있으니까. 여러 말은 나오지만 만만치 않다. 나머지는 서로 부상이나 선수층에서 오는 컨디션 불량 대책 나름이려나. 주심의 레벨이 너무 낮아서 경기가 지루해져서 그만 봤어요. 저러면 싸우는 선수들이 안쓰러움. 바레인은 안적이니까 이겨서 다행이네. 이럼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은바페와 함께. 강인. 후보보다 몇 배나 수준 낮은 거 아니었어? 세계적 평가는 반반이지 현재로서는.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골은 정말 훌륭한 골이었습니다. 킥의 질이 정말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별로 안 좋았던 게 신경 쓰이는데 앞으로 올라오는 느낌일까? 강인은 드리블도 킥 정확도도 굉장함. 그렇다기보다 한국은 그닥 6탄전하는 것보다 평범하게 싸우는 쪽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초전부터 자랑의 1군으로 저렇게 체력을 쓰고 만일의 경우에 2군이라 하진 말아줘. 졌을 때 변명은 이제 지겨우니까. 역시 이강인은 격이 달랐다. B클럽 선수다워. 현 시점에서 그를 넘어설 만한 일본 선수가 없다는 게 허전한 부분. 강인은 확실히 좋은 선수라 수준 떨어지는 상대에겐 무쌍 찍을 수 있지만 라리가에선 원하는 오퍼를 못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적한 PSG의 리그왕에선 보다시피 질투 댓글이 너무 많네. 뭐 직접 대결로 할 수 있겠지. 이강인의 두 번째 골은 대단했다. 요령이 부족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때려박는 건 대단함. 우리도 당하겠다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득점은 올린다고 생각했네요. 뒷면도 허술하고.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등 한국도 대단한 선수가 나오네요. 너 포워드였었냐? 중 미드필더인 줄 알았어. 결승에서 만나는 게 벌써부터 기대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